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원교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보원교수와 함께하는 한국 테마 기행의 이해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란 유네스코를 쉽게 설명하면 세계 평화와 인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국제기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등 지적활동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인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연합의 전문기구로서 정확한 명칭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입니다. 세계유산이란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오늘날 그 속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고이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죠. 유산은 지구촌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있더라도 세계 인류에게 그 가치가 두루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모두 다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과 영감의 원천이죠. 그래서 유네스코는 이러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발굴하고 보호, 보존하기 위해서 1972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 약칭 세계유산협약을 채택하였죠. 따라서 세계유산이라는 특별한 개념이 나타난 것은 이 유산물이 특정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속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유산은 세계유산협약에 근거하여 세계유산위원회가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 유산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시킨 유산을 말합니다. 그럼 이는 한 국가에서만 보존되고 전승되는 유산이 아니고요, 모든 국가와 국민이 공동으로 지키고 전승하여 다음 세대와 함께 향유해야 할 유산이고, 과거와 미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유산의 지속 가능성을 지닌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녀야 할 유산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가 주목한 세계 사람이 먼저 알아본 조선의 사립교육기관 한국의 서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국의 서원은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까지 조선시대 지방 지식인들에 의한 건립된 대표적인 사립 성리학 교육기관이죠. 현재 한국에서 한 670여 개의 서원 가운데 대표적인 9개 서원이 2019년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네. 연속 유산으로 구성된 9개 서원은 한국의 서원이 하나의 유형으로 정립되는 과정은 물론 성리학이 동아시아 전역에 확산되어 지역적 특색을 가진 사례로 큰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성리학자들은 강학과 성리학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세계를 이해하였고, 정기적으로 재향을 봉행해 학파의 결집을 도모하였죠. 그래서 교류와 유식을 통해 성리학에 부합한 향촌 교화 활동을 주도하였다는 것이 아주 특징적이죠.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에서 세계유산에 지정된 한국의 서원의 위치가 바로 이렇습니다. 모두 9곳이죠. 네, 한눈에 볼 수 있죠? 네, 9군데. 자, 그럼 요 한국의 서원 9곳을 살펴보기 전에 꼭 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서원의 공간 구성이 어떤지를 아셔야 되겠죠. 서원은 재향 인물의 연고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였으며 성리학자의 전인적 교육에 적합한 자연환경을 선택하였습니다. 성리학자들은 지형과 자연경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하나의 서원, 건축 전형을 완성하였다는 점에서 탁월한 가치가 있죠. 서원 내부를 잘 보시면요, 재향을 올리기 위해서 지은 건축물이 위치한 재향 영역이 있고, 유생들의 공부와 숙식을 위해서 지은 건축물이 들어선 강학 영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원 관계자들의 모임과 유생들 휴식을 위한 교류 및 유식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서원의 세계 유산의 가치 한번 살펴보면요,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은 조선의 성리학 교육과 사회적 혁신을 주도한 교육기관이자 무형적 역사적 독특성의 탁월한 증거가 있죠. 성리학자들은 교육에 필요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교육 시스템과 물리적 시설을 완성하였죠. 네. 그들은 자신이 존경하는 지역의 인물을 재향함으로써 후세대의 본보기를 제시하고, 강학을 통해서 학문을 계승함으로써 학맥을 계승하였죠. 또한 한국의 서원을 사회 교화와 정치 등 각종 활동의 근거지로 활용하면서 성리학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럼 건축물의 조화와 위계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서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향과 강학, 교류와 유식의 기능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각각 사후, 강당, 누마루를 중심으로 공간을 이렇게 구성하였습니다. 이들 각 영역은 지형, 외부 공간, 기단, 담장, 대문 등을 통해서 건축물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조화를 이루었고요, 각각의 건물이 가지는 기능을 중시하여 연속적인 위계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서원 9곳. 자, 이것도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주시에 있는 소수서원을 알아볼까요? 자, 오른쪽에는 전경이 있고 그 전경을 참고하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서원입니다. 한국 서원의 강학, 재향과 관련된 규정을 최초로 제시하여 이후 건립되는 서원은 모두 소수서원에서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헌 자료도 풍부합니다. 소수서원은 서원이 교육기관으로서 재향, 강학, 교류와 유식 등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함을 제시하였던 것도 가장 큰 특징인 점이죠.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안동의 도산서원입니다. 안동의 도산서원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네. 그래서 안동의 도산서원은 이황의 도산서당을 기반으로 건립되었고요, 서원이 학문과 학파의 중심기구로 발전하는 과정을 입증한 서원이기도 합니다. 강당은 특이하게 4칸으로 구성되어 대청 서쪽에만 방을 두어 비대칭을 이룹니다. 이것도 하나의 특징인데요. 자연 경관이 뛰어나 일대 경관을 묘사한 다양한 작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안동의 병산서원을 한번 알아볼까요? 안동의 병산서원은요,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경관이 굉장히 아름답죠? 네. 그래서 서원을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만이 아니라
만인소 등 사람의 공론장으로 확대해 사람의 활동 중심으로서 기능을 입증하는 서원이기도 합니다. 많은 학자를 수용할 수 있는 큰 규모의 누마루인 만대루는 자연경관과 조화가 아주 탁월하죠. 그래서 병산서원은 우리나라 서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서원으로 불립니다. 서원 앞으로 낙동강이 휘돌아 흐르고 낙동강에 발을 담근 병산이 푸른 절벽으로 펼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 같은 풍경을 고스란히 건물 안쪽으로 들여놓은 솜씨 덕분이죠. 그리고 여기에 주양 인물은 바로 이순신과 친구이자 후원자인 바로 유성령 제상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안동에 있는 병산서원이 아주 유명한데요. 한번 이렇게 전경을 봐도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그런 서원 중에 하나죠.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 경주에 있는 옥산서원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멋있죠? 경주에 있는 옥산서원.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옥산서원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출판과 장서의 중심 기구로 서원의 역할을 정립하였고, 건축적으로는 서원 영역 내의 교리와 유식 기능을 하는 누마루 형식의 무변루를 건립하여서 옥산서원 이후 서원에 누마루를 건축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죠. 이게 유행이 된 것이죠. 예, 아까 전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옥산서원은 이렇게 이황의 학문적 선배인 회제 이언적 선생의 덕행과 학문을 기리고 배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옥산서원의 주양 인물은 바로 이언적 선생의 엄격한 강학과 성현의 문화가 서려 있는 곳에서 우리의 학문과 사색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서원이죠. 예. 그럼 다음으로는 달성에 있는 도동서원입니다. 도동서원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바로 이렇습니다. 예. 달성의 도동서원은 서원 교육 방식의 구체적인 양상을 입증한 서원이고요. 경사지를 활용한 서원의 건축 배치를 탁월하게 구현한 서원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면 금방 알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건축물별로 여러 개의 단을 조성하여 외부의 자연경관을 시각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활용해서 서원의 경사지 조성 기법을 잘 보여준 서원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 이렇습니다. 잘 보시면요, 이 도동서원에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이 앞에 수문장의 은행나무를 지나서 수월루로 들어서면 소소하면서도 섬세한 공간이 마법처럼 펼쳐지죠. 그래서 도포자락을 여미고 겨우 오를 수 있는 계단과 고개를 숙여서 이게 들어설 수 있는데 그 문이 소박하고 사랑스러운 공간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여기에 주양 인물은 바로 태계 이항으로부터 칭송받은 도학의 으뜸인 조선의 전기 유학자 환원당 김갱필 선생입니다. 이건 한번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아는 만큼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함양에 있는 남계서원을 한번 가볼까요? 남계서원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멋있죠? 네, 한국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서원으로 지역 사림에 의해서 설립된 최초의 사례이죠. 그래서
건축적으로는 한국 서원 건축의 전형적인 배치 형식에 처음 등장을 했고, 각각의 주요 영역을 구분하여 하나의 축선상에 배치한 형식은 이후 건립하는 서원 모범이 됩니다. 대단히 유명하죠, 남계서원이. 자, 남계서원은요, 유림에 자발적으로 건립된 서원이기도 하고요, 한국 서원의 전형적인 건물 배치가 역사적 가치를 보여준다는 것도 특징이고, 안동에 퇴계 이황 선생이 있다고 하면 함양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일도 정여창 선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양인물이 바로 정여창 선생이죠. 특히 그의 숨결이 서려 있는 서원으로 덕유산과 지리산, 줄기의 산천을 품은 아름다운 고장이자 선비 고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곳이죠. 자, 그럼 다음엔 장성에 있는 피람서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람서원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죠.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한국의 서원 건립이 호남 지역까지 확산되는 과정을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서원, 바로 피람서원입니다. 기록물을 통해서 서원의 경제적 운영 방식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서원이고요, 이전의 서원들이 경사지형을 이용했다 하면 이곳은 평탄한 지형에 적합한 건축물을 배치한 양식을 적용한 서원이기도 합니다. 그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방문할 정읍대에 있는 무성서원입니다. 자, 무성서원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전경을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이렇습니다. 규모가 좀 작긴 하죠. 그렇지만 유명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국 서원 발전 과정에서 지역 단위의 지식인 집단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의 성리학 이념이 확대된 서원의 양식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서원입니다. 성리학적 사회 질서를 교육을 통해 향촌에 뿌리 내리고자 한 홍학처에 설립되어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고요. 또한 이 무성서원은 최치원 선생을 품은 마을 속에 있는 서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양인물이 바로 최치원 선생이죠. 그래서 최치원 선생으로 향약을 통한 향촌 교화 장소였고, 또한 의병 거점으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무성서원은 서원 9곳 가운데 유일하게 마을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기 권위적인 서원과 대비되며 민중과 함께 도덕과 윤리를 펼친 주민 친화적 정신을 오롯이 증명하고 있는 서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논산에 있는 도남서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남서원은 성리학의 실천, 이론인 예학을 논하던 서원으로 응도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예학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관련된 저술이 출판되었습니다. 응도당은 동아시아의 건축의 이론을 예학 이념과 결합하여 완성한 건물로 한국에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산시에 있는 이 도남서원은 우리가 한눈에 이렇게 보면 전형적인 서원으로 이렇게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럼 그 논산에 있는 도남서원, 자, 앞쪽으로 멀리 계룡산 줄기도 보이는 도남서원은요, 낮은 구릉에 기대어 높은 산을 우러르며 자리 잡고 있죠.
일찍이 공자도 높은 산을 우러르는 것은 높은 덕행을 본받는 것에 비유하여 깊이 찬탄한 바가 있습니다. 예학 연구 및 이론을 건축으로 구현한 역사적 가치가 있고 율곡 이의에게 학문을 배운 기호학파 사계 김장생 선생, 바로 쥐양인물입니다. 그래서 도남서원은 덕에 이르는 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입덕문인데요. 그 입덕문을 지나면 정면으로 강당에 양성당이 보입니다. 그 옆으로 동제와 서제가 마주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모든 서원은 관리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도남서원도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니까 여러분 꼭 한번 가서 한번 체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테마 기행의 이해 첫 번째 시간 한국의 서원 소개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의 서원, 최초의 사액 서원인 영주의 소수서원, 퇴계 이황을 기리기 위한 안동의 도산서원이 있었고요. 청천절벽의 풍경을 지닌 안동의 병산서원, 추사 김정희 선생의 문체를 볼 수 있는 경주의 옥산서원이 있었고, 그리고 조각보처럼 예쁜 기단, 그리고 계단에 새긴 꽃송이가 사랑스러운 달성의 도동서원, 덕유산과 지리산을 줄기를 품고 있는 함양의 남계서원, 기존 서원의 배치와 차이가 있는 장성의 피람서원,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학자의 효시인 고은 채치원 선생을 모신 정읍의 무성서원, 마지막으로 화와 미와 예가 보이는 서원인 논산의 도남서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14번째 세계유산이 된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의 근거에서 학자를 양성하고 스승을 섬긴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9곳 모두 다 각각 다른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지닌 역사와 특징 모두 다른 것을 알 수 있었죠. 네. 그래서 서원의 건축을 주도한 성리학자들의 서원을 단순한 교육 공간이 아니라 천인 합일의 경지에 이르는 수양처로 이해했죠. 그들이 설계한 서원은 크게 유식과 강학, 재향 이렇게 세 개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됐죠. 따라서 유식 공간은 자연의 변화를 느끼면서 심신을 이완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강학 공간은 공부하는 공간이니까 경서를 탐독하면서 심신을 긴장시키는 곳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향 공간은 스승의 학덕을 기리고 스스로 학문의 방향을 찾아가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공간은 별개의 플랫폼이 아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시스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보원 교수와 함께하는 한국 테마 기행의 이해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시청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세계 사람이 먼저 알아본 한국의 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